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19강 들어가도록 하죠. 공간구조론입니다. 자, 우리가 공간구조론에서 도시 내부구조론이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내부구조론.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티넨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앞쪽에서 왜 입지교차 지대설, 우리가 농어일조론을 전개했는데요. 티넨 이론을 따왔습니다. 자, 티넨이 도시 내부구조에는 영향을 줘요. 티넨의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고립국이라는 놈을 쓰죠. 그래서 농어일조론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한 게 우리가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은 조방적이다. 자, 티넨이 살던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마차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산물이 이쪽 와서 나가다 보니까 여기 안쪽은 지대가 높고요. 나갈수록 지대가 낮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동심원을 이루면서 6개의 띠를 형성해요. 그래서 안쪽은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고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다. 자, 영향을 준 게 먼저 여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용을 본다면은 185페이지 보시면은 이 버제스죠. 버제스가 이제 1925년에 처음 버제스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심원 이론을 주장하죠. 동심원 이론.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시잖아요. 넘겨보시면은 186페이지 가시면 5개의 띠를 형성해요. 그래서 안쪽은 이제 중심 원무지고요. 12D.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박스에 보시면은 도심 지역에 아주 중추 관리 기능을 하는, 자, 우리가 시청에 가면은, 서울시청에 가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명동에 가시 서울시청에 가시면은 이제 백화점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다 있죠. 금융기관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중심에 모여 있는 것이 이 중심 업무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쪽은 지대가 높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접근성도 좋고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위치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을 수 없어요. 튀어나가서 여기를 옮길 천자에서 천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험 문제는 거의 점이라고 많이 나와요. 자, 옮기는 게 이제 전이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점이지대라고 쓰는 것은, 자,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공장들은 전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경공업지대가 내측에 있어요. 내측에 경업지대. 그러다 보니까 경업지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주택지를 형성 못하니까 슬럼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민들이 이제 살게 되죠. 여기가 외축지대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근로자 주택지대, 저소득 주택지대로 옮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이 되고, 자, 안쪽은 이제 직장이라고 한다면 주거지가 바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통근자 지대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출제원들이 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높아진다는 건 이해 가셨죠? 그럼 여기가 조금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범죄라든지 질병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가 더 늘어나죠.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소층이 점이 옆에 있고, 자, 고소득 떨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순서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다는 원형이기 때문에 교통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통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선형이론인데, 일단 버제스의 185페이지로 가시면 여기에 5개의 지구로 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고요. 티넨 이론을 따온 거죠. 농촌 토지를 도시 토지에 적용시켰고, 이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는 중심지에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 낮아지고 범죄 인구 이동, 빈곤 등의 도시 문제도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해기하나는 단핵이고요. 그 다음에 비판은 이제 우리 그 시카고 학파입니다. 시카고시에서 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그 다음에 넘기지만은 니은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여러분 계시게 되면은 자동차를 몰고 가시게 되면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수송비가 중심지 각 방향으로 같을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 현실의 토지 이용은 동심원 구조가 될 수 없으면 원형이 아니라 이제 정방향이나 장방향이라는 거죠. 그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그래서 이제 동심원형 교통망에 따라서 병행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오른쪽에 호이트예요.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죠. 그 연도는 안 나오겠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1939년입니다. 39년. 자, 39년에 이제 호이트라는 학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선형이론을 주장해요. 선형. 선형이라는 자체가 호이트가 얘기합니다. 호이트. 자, 그래서 호이트가 얘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자, 이제 얘는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죠.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 모양. 그래서 부채꼴. 그 다음에 부채 모양. 그 다음에 교통축을 따라서 교통망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 안쪽은 12D 무조건 중심 업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그림을 본다면은 어때요? 오른쪽에 187페이지 가시면 1번이 중심 업무지구면 2번은 경공업, 도매 경공업, 그럼 옆에 3번이 저급이고 4번이 중급입니다. 그 5번이 고급이죠. 자, 고급은 교통망에 우리가 가깝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대도 높고 지대 지분이 높은 사람이 접근성이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저소득층은 반대 있죠. 그래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분리된다는 얘기를 얘는 설명한 거죠. 자,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이제 동심원을 완전히 그 비판한 건 아니라 수정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원을 번영해서 부채꼴이라는 게 중요하죠. 축 모양.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고급 주택, 교통축에 따라서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중급은 인근에 있고 저급은 반대 있죠. 하급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판은 뭐예요? 고소득층이 고급 주거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마지막 해리스와 얼만입니다. 그래서 다차원서부터는 조금 시험 문제 비중이 낮아요. 다핵심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서 다핵심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다핵심. 그래서 다핵심이라는 자체는 해리스와 얼만이 얘기하고요. 연도는 1945년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최근으로 이제 발전이 된 이론이죠. 그래서 해리스와 얼만이 얘기합니다. 다핵심이죠. 그러니까 핵이 하나가 아니라 도심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도시, 부도심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네들은 하나의 핵이에요. 핵이 하나밖에 없죠. 중심이. 그래서 이거를 단핵이라고 한다면 얘가 단핵이면 얘는 다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자, 얘네들은 오래된 도시죠. 오래된 도시. 구도시인데 얘는 신도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소도시라고 한다면 얘는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해리스와 얼만 갑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래서 해리스와 얼만이 얘기했다. 복수의 핵심 주변에 발달됐다는 거죠. 그 내용에 보시면 이제 하나에게 여러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의 현대 대도시가 나타나고, 다핵심. 그 다음에 런던 도시처럼 대표적인 이제 대도시입니다. 동종활동끼리 모인다는 건데요. 자,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그림을 본다면 12D가 중심 업무지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중심이라면 2번은 도매 경공업이고 옆에는 3번은 저급이고 4번은 중류고 5번은 상류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상류측 애들이 1번에서 백화점을 안 가고 우리가 만약에 1번이 우리나라 서울의 시청이라고 하면 5번은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또 백화점이 7번 지구, 외부 업무지구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이 하나가 아니라 다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밑에 당구장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활동은 특수한 시설끼리 특정 위치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어떤 업종 활동은 핵심부의 지대가 지나치게 높아서 지대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입지 못하고 다시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다면 2번하고 3번을 묶어보시는데요. 자, 얘가 이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동정이라는 자체는 같은 업종이에요. 동정. 그래서 동정 활동은 유사 활동입니다. 그럼 모여 있어야 돼요. 집적 이익이죠. 그래서 모여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집적. 그 다음에 집중이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다른 업종끼리 흩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종. 다른 업종. 얘네들은 상반돼서 분산돼야 되고요. 우리가 한번 시험에 나온 게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양립되지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종 활동은 집적,
집중이 맞고요. 이종활동은 상반, 분산, 입시적 비양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차원이라는 자체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밑줄만 쳐볼게요. 시몬스라는 학자가 얘기하고요. 동심원, 선형, 다익을 합친 겁니다. 3차원으로서 자, 갑니다. 시몬스는 뭐 침대 만드는 애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밑에 가시면은 우리가 세 개 차원으로 본다면 사회계층, 도시와 인종별. 사회계층은 선형에서 따왔고요. 인종별은 다익심. 그 다음에 이 동심원은 도시화 차원인데, 그러니까 사회계층에 시옷 들어가잖아요. 선형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계층이 아까 선형이라는 애는 호이트는 어떻게 돼요? 고급과 저급이 나가지잖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그다음에 도시화는 이렇게 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좀 편법으로 가는데 버제스에 대한 안에는 중심지구고 점인데 전이라고 동남치주고 저소득, 고소득, 통문자지라면 자, 좀 편법으로 가겠습니다.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죠. 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개론이 버거워요. 버제스. 자, 그러면은 얘는 도시화 차원에서 그 구성이 뻗어나가는 게 근로자 통문자지대까지 도시구조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도시화에 디귿 들어가니까 동심원에 디귿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종별 분포 차원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미국에 가게 되면 자, 흑인들이 사는 곳이 있고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같은 민족끼리 모이는 게 다핵심이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얘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고 유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업무실로 가는 게 곧 리본 모양 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의 발달로 종래 도시 내부에 집약되었던 업무시설이 간선도로 따라 리본 모양으로 확장된다. 유상이 리본 모양입니다. 베리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시대로서 간도로 따라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삼지대 이론도 그냥 우리가 예전에는 중앙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지대, 중앙지대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제 외부지대로 이제 교통이 발달하니까 나간다는 거. 그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세 가지 이론만 좀 가져가시면은 우리가 기출문제집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거 위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제스라는 학자는 튀네 이론을 따와서 중전, 적, 고통스러워 이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뻗어나가는 건데 교통 발달을 고려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온 게 선형입니다.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기형이라고 나왔었거든요. 모양이 세기형. 자, 얘가 시옷 들어가니까 세기형 똑같죠. 교통축에 가까운 게 지대가 높고 고도층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다핵심이라는 건 얘네들은 다 단핵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만 얘기하니까 단핵이에요. 근데 해리수와 얼마는 두 명이 했으니까 다핵이다. 동종은 집적, 집중도 맞고 이종은 분산, 입지적 비양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자,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정체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교재 우리가 페이지로는 194페이지입니다. 정체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정체 파트로 가게 되면은 자, 이 정체 파트는 이제 제가 이제 또 번호를 매겨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죠. 어디가 또 잘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체 파트는 문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본다면 자, 부동산 정책론은 자,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공적인 노력인 정책이 이제 나와요. 그 정책이라는 자체는 토지 정책하고 주택 정책이 있고요.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이 되죠. 자, 문제가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으면 정책을 피겠죠.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 배정은 자, 우리가 정책론 파트는 4문제에서 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 문제 파트는 아예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자, 토지 정책이 한 2문제, 주택 정책이 2문제, 조세 정책이 1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 파트는 거의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자, 우리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인간을 연구합니다.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는데 악화되는 게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자, 밑에 보시면 부동산 문제의 특성은 별표 하나 정도만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정도만 체크라는 건 예전에는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특징을 알아야 정책을 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 보통 4가지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자, 우리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가봅시다.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자만 떠서 보통 악비지혜라고 암기를 하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악비지혜. 자, 무슨 말이냐? 악화성향이라는 것은, 악화성향은, 자, 부동산이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이 돼요. 처음엔 작은 문제로 시작됐다가,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더 악화된다는 거죠. 그럼 큰 문제로 악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더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비가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한번 악화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는 자체는 악화성향처럼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맞는데, 자, 그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계속된다, 지속된다는 거죠. 지속된다, 계속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결수단의 다양성은 우리가 해결수단의 다양성에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해결수단의 개별성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수도 가격이 아니라 종합운용 가격이에요. 그래서 종합정책을 쓴다는 거죠. 종합정책.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이제 오지선다니까 악비지 이렇게 4가지를 이제 암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끝나다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재밌게 가볼게요. 자, 부동산 문제, 우리가 성인들이 이제 배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배가 이제 많이 나오는 비만이 생기겠죠. 배 나온 문제를 봤을 때 악화성향은 어때요? 자, 나이가 들면은 더 많이 나오죠. 악화되고요. 비가역성은 한 번 나온 배는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고, 자, 지속성은 나온 배를 집어넣으면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속성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악화성향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한 번 생기면 나빠지잖아. 그러면은 오지선다가 있다면 여기는 악화된다가 나오고 더 나빠진다가 나와요. 그래서 1번에 가시면 악화된다, 2번 악영향을 미친다. 자, 3번 토지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면 스포롤이 난개발입니다. 더 확대된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거래소가 더 속출하고 더 범죄가 발생한다. 나빠진다는 거죠. 근데 비가역성은 뭐예요?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집가가 한번 폭등했어요. 강남이 집가 폭등하면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구로 환원하기가 어렵다. 자, 이 비가역성과 악화성향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근데 지속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악화되면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계속되거든. 그럼 여기서 계속성, 지속성 이런 게 나오면 지속성 찍으시면 되고요. 해결수단의 다양성이야. 개별성이 아니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종합적인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기타 특성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냥 그렇게만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의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을 하는 이 정부의 공적인 노력이 196페이지에 가시면 정책의 개념에 밑줄만 쳐놓아 보세요. 자,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공적 노력으로 종합정책적 성격을 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부동산 정책의 가정도 출제는 안 됐습니다. 그냥 보세요. 먼저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책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수집해서 평가, 작성 평가, 대안 선택해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집행한 다음에 정책 평가를 받죠.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197페이지 보시면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쳐놓으세요. 197페이지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쪽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책을 썼지만 책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탁탁 찍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97페이지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부동산에 정부가 개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 개입을 해? 개입하는 이유는 뭐니? 2가지에 대한 게 있다.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갑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하는 이유는 정치적과 경제적이 있더라. 이 2가지를 잡으셔요. 정치적과 경제적.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인 배분이 잘 돼서 자원 배분이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너무 먹죠.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합니다. 저소득층.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같은 다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정책.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지어야 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이 맞고 그것이 형평성, 효율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시장이 안 돌아가요. 그럼 시장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죠. 안 돌아가도 문제야. 그럼 우리가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경제적 기능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갖고 우리가 장난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앞쪽에서 왜 우리가 여가가정이라는 걸 배우셨죠. 여가가정은 그 주택에 대한 여가가정이 불량주택이 생겼다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이 아니죠. 그거는 원하는 사람이 소득층이 그 하향여가가 된다면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효율적 자원 배분의 결과지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저소득 때문이니까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게 자체적으로 이걸 두 가지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개입하는 건 경제적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기 기법이 자,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에 나오면 경제적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자, 암기 기법입니다. 저소득에 지어 들어가죠. 정치적에 지어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혀를 좀 짧게 여러분한테 저소득 그러면 정치적이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 그게 형평성, 효율성, 기타가 될 수가 있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에요. 특히 임대주택 정책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저소득이 나오면 정치적. 그러니까 경제적은 시장 실패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따 시장 실패에 대한 원인을 이제 배우시겠는데 이 자원 배분이 사적 시장의 메커니즘이 바뀌었을 경우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이다. 그렇게 염두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사에 항상 복지국가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자, 이건 정치적이에요. 빈부격차를 줄이겠습니다. 근데 시장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건 경제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시장의 실패가 나오고 시장 실패의 원인이 나와요. 자, 이것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거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게 된다.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은 뭘까? 그 원인을 알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 실패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원인만 알 게 아니라 거기 원인을 안다면 정부가 대책을 만들자. 자,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이라고 배우셨습니다. 불안정 경쟁.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 독점과 가점이 있죠. 그럼 독과점 시장을 얘기한다면 자, 독과점 업체는 소수업체예요. 대기업입니다. 그럼 대기업은 보통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예요. 그럼 규모의 경제를 나타낸다는 것은 자, 대량 생산을 하면 원가 절감이 되잖아요. 가격을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져버리죠. 걔네도 가격 다운시키면 도산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자연 독점으로 가요. 그럼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5번에 가시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불안정 경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완전 경쟁 때문에 시장 실패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부동산이니까 불안전. 자, 그러면 이번에 독과점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발생이 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 밑에 맨 밑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가격을 인하시켜서 다른 기업들의 가격 경쟁을 상실시켜서 독점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는 따로 보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는 따로 보시고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자,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입니다. 공공이 쓰는 재화. 자, 그럼 우리가
어때요? 공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민한테 개방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아요. 그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하청업체나 또 아니면 월급을 주다 보면 또 세상이 자동적으로 돌죠. 그런데 자, 우리가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 공원을 하다 보면 돈을 받진 않아요. 그럼 돈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죠. 비배제하게 되면 무임승차가 돼요. 자, 이게 2번 떴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럼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민간 기업에 맡겨버리면 민간 기업은 돈을 안 받는데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소생산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가소생산. 그래서 가소생산하다 보니까 시장이 실패가 됩니다. 적정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그 시장의 어떤 구조적 원인으로 자원의 최적 분배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라는 자체 밑에 가시면은 자, 이 공공적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 자, 시장계에 맡겨두면은 우리가 서로 이걸 차지하려고 강압하지 않아요. 비경합.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비배제, 비가 들어가야 되죠. 무임승차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가격에 대한 수급 조정이 어려워서 적정 수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경합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적정 수준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적게 생산하는 과소 생산이 2번 떴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비경합은 한 사람이 공공재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의 양을 제한하지 않는 서로 경합하지 않고 자, 돈을 안 받아. 그러면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된 공공재는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이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국방 서비스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생태공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임승차한단 말이야. 돈을 안 낸단 말이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시장기구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상실하고 자, 맨 위에 가시면 이제 요거요. 정보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자, 그래서 요즘도 뭐 굉장히 시끄럽죠, 주위가. 그래서 뭐 이 자체가 어디가 막 개발될지 아시는 분이 위 상위층이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이익을 챙겨 가시죠.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한다는 건 정보의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정보 차이가 많아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정부가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갈게요. 자, 독과점은 어때요? 정부가 독과점에 규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재는 민간한테 맡기면 안 되니까 정부가 세금 걷어서 공공재, SOC 사업,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직접 공급을 해야 되고 정보의 비대칭이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정보에 대해서 이 교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가 불안정 경쟁이지 완전히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특히 정보의 비대칭 같은 것도 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외부 효과라는 걸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외부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자체가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정의의 복과와 부의의 복과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다 시장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다음 시간에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지우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숙지하세요. 4문제에서 5문제인데 부동산 문제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토지정책이라는 자체에서 둘, 주택정책도 조세에서 하나.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은 2가지가 있다. 자, 경제활동하는 것이 시장이다. 시장의 실패 수정은 경제적. 그래서 저도둑이면 정치적이다. 자, 시장의 실패 원인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안전하기 때문이죠. 독과점.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자연독점이니까 독과점을 규제해야 되고 공공재가 무임승차 가도생산이니까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공급해야 되며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건 뭐예요? 정보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가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외부 효과를 배우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외부 효과도 여러분들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외부 효과가 정의복과도 시장의 실패 원인이고 부의복과도 시장의 실패 원인입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정부가 개입하는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외부 효과라는 자체를 우리가 천천히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19강 했죠. 그래서 20강은 외부 효과에서 좀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외부 효과 자체는 우리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문제가 한 문제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도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박스가
201페이지 박스 친 거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들어가도록 하죠.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